두 번째 시간. 제가 2학년 2학기에서는 삼각형에 대해서 중요한 심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 방심, 수심 이렇게까지 더 있었는데 내용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행이죠. 자, 그런데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실 것은 외심과 내심의 정의, 그 다음에 걔네들을 찾아가는 방법, 작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파생되는 성질, 뭐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이고 활용 예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정의는 뭐냐면요. 말이 좀 생략이 된 거예요. 외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저번의 중심, 외저번의 중심. 그래서 외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세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반드시 바깥에서 만나는 이 원이 존재하잖아요. 삼각형의 외접원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반드시 그 하나가 존재해요. 사각형은 반드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조건에 맞는 사각형만 외접원이 존재하는데 삼각형은 모든 삼각형이 바깥의 이 점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각각의 점들과 이렇게 하나씩 만나는 외접원이 존재해요. 그럼 이 외접원의 중심을 갖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외심이라고 해요. 이 외접원의 중심. 자, 그럼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시겠죠? 내심은 뭐겠어요? 내접원의 중심. 안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삼각형의 각 변의 한 점에서 만나는, 변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한다. 자, 그럼 내심을 I라고 하고 외심을 O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중요한 성질을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반지름이 꼭지점에 이르는 이 거리가 얘는 반지름이겠죠? 여기 이렇게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다 보니까 외접원의 중심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접원은 뭐가 같다? AO, BO, CO가 서로 같아요. 왜? 반지름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으로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심의 경우에는 이게 같죠. 반지름이 원까지 이 변에 이르는 이 수선거리가 다 반지름이 되는 거거든요. 변에 이르는 거리가 다 같게 돼요. 그러면 이 거리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 거리, 여기 점을 뭐라고 할까요? 뭐 특별히 얘기할게요. 여기를 그냥 DEF라고 할게요. 그러면 DI, 그 다음에 FI, 그 다음에 EI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변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고 얘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성질들 구분점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작도 방법, 어떻게 외심을 찾습니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방법인데요. 외심하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깨진 기와 문제예요. 기와가 이렇게 있어요. 깨진 기와가 있는데 이 기와를 원래대로 복원을 하고 싶대요. 그럼 이 복원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찾아야 되는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외심을 찾습니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깨진 기와에 점 3개를 찍어요. 점 3개를 찍고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한 후에 여기 있는 이 두 점의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해요. 그럼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건 1학년 때 우리 수직이등분선 작도하는 방법 배웠던 거죠. 이렇게 해서 수직이등분선 작도하고 이 두 점을 가지고 또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해요. 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교점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왜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면 외심이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진짜 삼각형에서 한번 볼 건데요.
삼각형을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볼게요. 뭐 이 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작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변에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작도했어요. 이렇게 볼게요. 그럼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한 이 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점에다가 제가 선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얘네들을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나서 보니까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이 변은 공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변 길이가 같잖아요. 그 다음에 직각 같고 SAS 서로 합동이 돼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게 되는 거죠.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이 공통이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사이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은 SAS 합동인 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이 변 길이 또한 같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어때?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어때요? 같네? 그러면 얘네들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아,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얘가 외심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심에 찾아가는 방법, 외심의 작도 방법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는 거예요.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했더니 외심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내심은 어떻게 될까? 내심은 수직이등분선이 아니라 얘도 자, 이쪽 각의 이등분선을 제가 작도를 했어요. 이쪽 각의 이등분선도 작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 각의 이등분선이 생겨서 이 생기는 교점을 이제 체크하고 나서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수선을 그었어요. 수선을 그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무슨 관계가 되나요? 수선을 그었다고 했으니까 직각 같고 이각 같고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이 자연스럽게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이 각이 같아질 거니까 아싸 합동이 되죠. ASA.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대응하는 변으로서 다 X로 표현했네. 대응하는 변으로 길이가 같아질 거예요. 그쵸? 다시 여기서 수선을 하나 더 그어요.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을 보니까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 각과 이 각이 또 같아질 터이니 뭐가 돼요? 아니면 아싸 합동으로 봐도 되지만 RHA 합동으로 봐도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R, B변 같고 A 같은 RHA 합동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변하고 이 변이 또 대응변으로 같아져요. 자, 그러니까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아졌으니 이 세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또 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접원의 중심, 내심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무슨 선을 작도했어요?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다음이 외심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외심 문제가 나오면 편의상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뭐부터 체크하고 문제를 진행하시면 편하냐면 얘가 외심이라고 하면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라는 이 사인, 이 표시를 하고 나면 조금 문제 푸시기가 좀 편해요. 그 여러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거든요. 외심의 경우에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체크해 놓고 문제를 푸시면 좀 편하고, 내심의 경우에는 작도 방법을 기준해서 문제를 푸시면 좀 편해요. 다시 말해서 각의 이등분선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내심의 경우 이게 내심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땅땅 각을 나눠 놓고 시작하시고, 외심이다 라고 하면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땡땡땡땡땡땡 체크하시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 작도 방법은 저렇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죠.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외심과 내심을 비교해서 한번 보죠. 얘가 외심이야, 얘가 내심이야 이렇게 하면, 외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외심의 경우에는 각이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지금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문제를 시작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각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각이 같겠죠. 또 이렇게 각이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삼각형 세네각의 성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물론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이 180도다.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의 외곽과 같다. 외곽의 크기와 같다. 그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여기를 이렇게 선을 연장했어요.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이쪽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나머지 이 한 각의 외곽과 같다. 여기로 지금 동그라미 두 개가 모였어요. 그쵸?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세모는 여기로 세모가 또 모여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질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 있는 각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표현이 됐는데 이쪽 각은 지금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외심의 경우에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이 제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걸 먼저 쓰고 하라고 그랬지만 또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여기가 외심이야. 마주한 각이 여기가 A, 여기 각의 크기가 A라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는 이 각 A의 2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60 이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또 내심은 어떠냐면 내심은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선을 쭉 연장해서 보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 이쪽 동그라미와 x가 일로 가고요. x와 세모가 일로 가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각 A라고 해볼게요. 꼭지점 A, 각 A는 x가 두 개 있는 구조인데 이쪽에 있는 각은 O, X, 세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몇 도일까? 자, 이 그림이랑 위치는 다르지만 외심일 때도 그렇고 내심일 때도 그렇고 동그라미가 두 개, x가 두 개, 세모가 두 개 있어요. 동그라미가 두 개, 세모가 두 개, x가 두 개. 이래서 180이 돼요. 외심도 그렇고 내심도 위치는 다르지만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 세모 두 개 해서 180도가 되죠. 여러분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한쪽씩 각의 합이 외심이든 내심이든 다 몇 도냐면 한쪽씩 각의 합은 90이 된다는 얘기예요. 5, 세모, x 하나씩 더하면 90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 지금 5, 세모, x 하나씩 있으니까 내심이 여기가 xx 두 개잖아요. 여기 내심이 위치한 이쪽 각은 90에다가 각 A의 절반이 추가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심은 이 각의 크기를 각 A라고 한다면 여기는 90 더하기 2분의 1 각 A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서 하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뭐 유도해서 푸는 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각을 반반 나눠 놓고 직접 구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각 A와 외심일 때 2A의 관계 있죠? 얘는 많이 쓰이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외워놓고 쓰세요. 그래서 지금 한쪽씩 각의 합이 90도다. 그 다음에 이쪽은 A와 2A의 관계, A와 90 더하기 2분의 1A의 관계에 있다. 이 얘기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외심의 경우에는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위치예요.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A와 2A의 관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여기가 90이에요. 그러면 90이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여기에 외심이 있어요. 여기가 90이면 여기가 지금 180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외접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빗변의 중심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걔는 외심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빗변의 중심 나오면 여기 두말하지 말고 땡땡땡땡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시작하시면 좋겠죠.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위치하고 예각삼각형의 경우에는 내심이 내부에 존재해요.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런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수직이 등분선의 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애가
이렇게 외부에 존재해요. 원의 외부에 존재하다 보니 원의 외부가 아니죠. 삼각형의 외부에 이렇게 존재해요.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그 다음에 예각은 안에.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 위치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내심의 경우에는 넓이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죠. 계속 많이 쓰이는 건데요. 내저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원에 접하는 직선은 항상 이 원의 반지름하고 이 접선은 90으로 만난다. 이거 1학년 때 우리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선들을 R이라고,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각변 길이를 제가 A, B, C라고 놓으면 여기 이 세 개를, 이 삼각형을 크게 세 개의 삼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AR,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BR,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CR. 물론 이제 2분의 1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밑변과 높이를 정확하게 몰라도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요, 내저번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2학년 때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배우는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는데 얘는 진짜 많이 나오고요. 더 하나만 얘기하자면 원밖에, 이건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이 접선에서,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에 이르는 거리들은 다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냐면 빗변 같고 직각 같고 한 변 같으니까 RHS 합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에 이르는 거리들은 항상 같아.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A라고 하지 않고 이번엔 X라고 해볼게요. X,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Z가 되면 여기가 Z.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2분의 1 R 2X 2Y 2Z 이렇게 되니까 R,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물론 넓이에서도 쓸 수 있지만 각각에서의 그 변 길이 구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제가 쏟아냈거든요. 여기는 이 외심과 내심이 활용돼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 작도 방법, 그 다음에 활용되는 성질들을 기억하시고 실제 문제를 접근해서 푸실 때는 외심의 문제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땡땡땡땡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문제를 보시고 내심 문제가 나오면 각을 반 나눠 놓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이렇게 아니면 뭐 A, A, B, B, C, C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표시를 해놓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이 역시 교재 문제를 바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질문은 역시 교실에서 또는 답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각형의 성질로 만나 뵐게요. 안녕. 뿅.